안녕하세요, 부천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2월 28일부터 청약법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과연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한주택자 처분 조건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청약을 할 때는 한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1순위에서 청약이 당첨되기 위해서는 바로 기존 주택 처분을 승낙하고 나서 당첨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 상승기 때는 별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택을 판매하기가 쉬웠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기존 주택을 판매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실제로 팔려면 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판매를 했어야 됐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선 2월 28일 이후에 시행하는 것들은 처분 조건이 아예 없어집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기존의 처분 조건으로 당첨되신 분들도 소급 적용해서 처분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해당 내용이 적용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미분양 해소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 기존의 한주택자분들이 청약에 당첨되려면 처분 조건을 넣어야 되고 나중에 이거를 처분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청약을 안 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해당 법안이 적용됨에 따라서 기존에 당첨된 분들은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 부담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커뮤니티나 뉴스 같은 데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새로 분양하는 곳에서 아예 키를 안 줬던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 이런 문제도 많이 문제가 됐었었는데 지금 이 법안이 실행되고 나서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분양권 매수할 때 처분 조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것도 최근에 이슈가 된 건데 자,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양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최초 당첨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 분양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분양권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가장 1순위로 알아봤던 게 뭐냐면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했었는데 이 법안이 실행되고 나서는 이제 확인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한주택자 이상이신 분들도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청약홈에 들어가봐도 여기 보신 것처럼 공지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주택자 주택 처분 의무 폐지 안내라고 적혀있고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 1순위 중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한주택자 소유자 중 기존 주택 처분 서약자를 미사약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는 방식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주택자 소유자의 경우 처분서약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전부 다 명시를 했죠. 그래서 한주택자이신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인데 이것도 꽤 파급력이 클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무순위 청약 요건이 폐지가 됐습니다. 정확히 어떤 게 폐지가 됐냐면 이제부터 무순위 청약이 나올 때는 거주 요건이랑 무주택 요건이 폐지가 됐습니다. 자, 최근에 무순위 줍줍으로 청약이 나오면 항상 어떤 게 걸려 있었죠? 바로 첫 번째는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무순위 줍줍이 가능했고 두 번째로는 무주택이신 분들만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아시겠지만 무순위 줍줍의 로또라고 불리는 과천에서 분양하는 무순위 줍줍 같은 경우는 과천에 사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 분들만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부러움을 샀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해당 지역도 폐지가 되고 무주택도 폐지가 되기 때문에 무순위 줍줍으로 나오는 괜찮은 단지들은 전국적으로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률도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실제 법으로 어떻게 반영이 됐냐면 기존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문구가 그냥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당 주택 없어지고 무주택이란 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전국에서 무순위 줍줍이 가능한데 자, 지금 이것도 시행하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정부의 미분양 해소가 가장 큰 쟁점이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시행됨으로써 수혜를 받는 곳들은 어떤 곳들이냐면 바로 건설사들이겠죠. 특히 입지는 좋은데 분양가가 비싼 곳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수요가 적은데 이게 전국적으로 청약이 나가는 순간 전국에 있는 돈 많으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미분양 해소가 가장 큰 목적이지만 이거에 대한 혜택은 건설사가 가장 많이 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규제지역 분양가 9억 원 초과 시에는 특별공급이 제한됐었는데 이게 폐지됨에 따라 이제부터 분양가가 9억이 넘어도 뭐 신혼특공이나 생애 최초 이런 특별공급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공의 선택폭이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민영주택 가점제랑 추첨제 비율이 변경됩니다. 근데 사실상 요즘은 전부 다 비조정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법안이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중에 다시 규제 지역으로 바뀔 때는 이게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보신 것처럼 투기 가열 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가점 100%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죠. 왜냐면 서울의 가격도 싸고 주요 입지에 분양하는 단지들은 가점 100%다 보니까 사실상 20대나 30대는 당첨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청약통장 점수가 높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변경되냐면 가점제가 40%, 그 다음 추첨제가 60%, 소형평수 같은 경우는 가점제 40%에 추첨제가 60%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대나 30대 또 이제부터는 청약이 당첨 가능한 거죠. 그 다음 60에서 85 여기가 가장 인기가 많은 곳들인데 여기는 가점 70에 추첨 30%입니다. 근데 어쨌든 30%라도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충분히 당첨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 85 초과 같은 경우는 추첨 20에 가점 80%, 즉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점이 늘었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실제 가족 구성원이 많은, 즉 40대나 50대 분들한테 대형 평수를 조금 더 많이 주고 대신 소형 평수 같은 경우는 추첨제를 늘려서 청년들이 많이 당첨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취지인 거죠. 그 다음 조정 대상 지역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도 원래 가점 75에 추첨 25였는데 소형 평수 같은 경우는 추첨이 더 늘었고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추첨이 오히려 줄었죠. 그래서 이전보다는 약간 균형 있게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현재로서는 대부분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가점제 40% 이하, 추첨제가 60%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약 당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85 초과 타입,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아예 추첨제 100%이기 때문에 가점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2월 28일부터 청약법이 지금처럼 개정이 됐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청약 관련된 규제가 대부분 많이 완화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이 완화시키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미분양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특히 무순위 줍줍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 분들만 전부 다 혜택을 가져갔었는데 이제부터는 괜찮은 입지에서 무순위 줍줍이 나오면 전국적으로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무순위 줍줍으로 나오는 단지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상승 전환은 하지 않았고 당연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 보합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규제는 지속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혜택 받으실 분들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 상황에 맞춰서 좋은 것들은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